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는 2%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 약간 조금 시장 내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 시장의 내용도 좋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그걸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 내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닉스는 지금 HBM을 석권했죠. 그렇죠? 지금 한 9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되면 점유율이 낮아질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장 규모가 커진다. 규모가 커지고 삼성전자도 HBM에 대한 그 생산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납품이나 이런 그 넣을 수 있는 퀄리티 테스트까지 다 끝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생산 능력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하이닉스에 대한 이게 악재 아니냐, 그렇죠? 하이닉스에 대한 판매 물량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애초에 그렇죠? 하이닉스의 물량은 25년 내년 생산 물량까지 전부 다 완판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후반기부터는 지금 청주에 짓고 있는 공장 있죠. M15X 공장. 이쪽에 대한 부분이 원래는 D램과 이 낸드 쪽의 공장이었는데 HBM 공장으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즉 생산량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기업 측에서 발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렇죠? 그 HBM에 대한 그 로드맵 자체가 지금 24년도잖아요. 이미 5월달, 그렇죠? 4월달, 5월달 지나가면서 HBM3 이게 12단일 겁니다. 12단짜리에 대한 시제품이 일단 다 고객사들한테 전달이 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실제 발표를 했고 26년에는 더 높인 HBM4로 진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높아져야 되느냐? 지금도 성능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학습이 끝나면 이 정도의 고성능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효율. 그 효율은 뭐 전기를 어느 정도 쓰는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죠. 뭐 최근에 전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효율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AI가 필요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리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과연 우리가 이 정도의 에너지를 여기다가 쏟아부어 가면서, 그렇죠? 전력이겠죠. 이 정도의 에너지를 쏟아부어 가면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진행을 시켜야 되겠느냐, 그렇죠? 환경 문제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전력을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더 적은 내용으로 더 적은 전력 사용량으로 지금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기술의 발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M1 칩셋이 나왔을 때 정말 서프라이즈하다. 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M1 칩이 발표되었을 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따졌었던 첫 번째 문제는 이 전력 효율이죠. 밥을 이 정도밖에 안 줬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뭐 인텔이나 AMD나 여기서 만들었었던 거, 뭐 퀄컴이나 여기서 만들었었던 거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밥을 10을 먹고 20의 일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애플에서 만든 M1부터 시작했을 때는 밥을 5나 뭐 4, 3 이 정도밖에 안 줬는데 20 이상의 일 처리를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26년까지 HBM4가 나오고 그 다음 그 로드맵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전력 효율 대비 성능, 공간 대비 성능, 공간이 줄면 줄수록 그렇죠? 효율은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먹는 전기의 양은 비례해서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면 전기 관련주들이 지금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전기 관련주들이 뜨는 건데, 이 구간에서 정작 그 기본적인 그쵸 발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꾸준함을 가지고 갈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2010년을 넘어오면서 한 번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 세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때 정리되면서 남아있는 경쟁사들은 있죠. 그게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입니다.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쟁사라고 보기 어렵고,
삼성전자가 이제 치고 들어오면 내년부터는 삼성전자에서도 납품을 하니까 하이닉스에서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지금 한 70%, 80%, 많게는 한 90% 정도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이 정도의 점유율은 지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 규모가 더 커졌을 때, 그리고 지금은 서버향으로 들어가는 쪽이 많은데 앞으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온디바이스 칩이죠. 이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는 그거는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에서 세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에둘러서 그쵸? 광노정 사장이 어저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 정도의 움직임밖에 보이지 못한 건 단기간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식은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먼저 반영을 합니다.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싸지 않은 구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주가 올라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완만해지는 구간이 있을 거고, 완만해지는 구간에서 실적이 강하게 치고 나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꼭지예요.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실적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2조 8천억.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4분기 흑자 전환했네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3천억밖에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순이익은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고 때문에. 근데 그 재고까지 털어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거는 하이닉스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뭐 낸드나 기본 디램에 대해서 그쵸, 못하겠다. 그쵸? 나 감산할래. 이쪽에서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그쵸? 여기서 실제 그냥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쵸? HBM 생산 측면에서 저희 제품은 올해 이미 솔드아웃, 내년에도 대부분 솔드아웃 됐다. 없다는 거예요.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공장을 계속해서 짓고, 이 공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7월 달이 되잖아요. 장비 업체들로 발주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장비 업체들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이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광노정 사장이 실제 발표한 내용에 연평균 60% 이상 성장을 전망한다. 전 개인적으로 27년까지라고 봅니다. 27년이 되면 추론이나 이 개인 사용자에 들어오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정도 속도라면. 근데 만약에 27년이 돼도 개인 사용자까지 안 들어오잖아요. 조정은 있겠지만 추세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올라가는 폭이 가파르게 진행됐으니까 조금 뭐 규모가 조금 센 조정들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타점을 이해하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성장세는 사실상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봐야 될 종목이고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 그렇죠? 이쪽은 우리가 꾸준하게 봤을 때 제2의 제3의 한미반도체 정도 막 10배, 20배씩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없을지라도 뭐 100%에서 150%, 뭐 많게는 200% 이상까지의 종목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려면 내가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첫 술에 배부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타점에 대한 이해는 여기 제가 SK 하이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자 그리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인데,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장비주들 있죠. 하이닉스 향으로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SK 뭐 또는 뭐 SK 하이닉스나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듣기 쉽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SK 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다 공유를 문자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매가 가능한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하이닉스도 올라갔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전망이나 앞으로 시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전망들이 다 맞지 않죠. 근데 이런 부분이 맞춰가려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다 보면 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단기간은 2주입니다. 2주. 기본적으로 2주를 잡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매매하는 구간에서 늘어날 경우, 즉 수익 구간으로 전환됐을 경우, 아니면 보합권에서 등락했을 경우,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가격대를 버티고 있을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3개월이 넘어가면 그냥 매매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3개월이 넘어갔는데 시세가 안 나왔다? 그냥 내가 잘못 잡은 거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었을 때 뭐 다른 그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 뭐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거 75%씩 이런 식의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요. 뭐 DI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여기서 뭐 HLB나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게 뭐 4월 30일 시장감에서 8시 57분 그쵸? 이런 식으로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합니다. 왜? 올라간 종목만을 제가 추려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발생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쵸?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가격이 먼저 뜨고요. 먼저 떴다는 건 그렇죠. 가격이 먼저 떴다는 건 한 가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격이 먼저 떴다. 앞으로 좋을 내용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된다. 올라가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기 소통방에서 그쵸? 실시간 타점을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뭐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